오늘은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직장에서 리더건, 신입사원이건, 중간이건 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특히 제 이제 큰아이가 직장인 4년 차네요. 올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평상시에도 뭐 얘기를 나누긴 하는데 약간 따로 살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막상 만나면 이 얘기만 계속하기도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좀 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제 자식 또는 뭐 우리 제자 또는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AI 시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를 뽑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노동청이나 고용 쪽 관련해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완만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진 않은 게 뭐냐하면 사람을 덜 뽑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하면 모든 직종에서 사람을 덜 뽑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많이 모여 있는 흔히 IT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 기업의 전략적인 파트에 대한 일들 또는 이야기하는 전문직 분들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안 뽑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뽑는 것보다는 못 뽑는 것 같아요. 뭐 경제가 늘 좋다라고 말하는 쪽은 별로 없지만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경쟁이 국가 간, 기업 간 심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결국 미래를 위한 준비, 또 현재 효율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인건비 대신에 AI를 쓰니까 이게 채워진다. 이런 쉬운 논리가 되다 보니까는 안 뽑는다라기보다 제가 봤을 땐 못 뽑는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게 못 뽑는 기간이 언제까지 갈까? 꽤 오래 갈 것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 뽑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반면에 AI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한다. 네, 늘어날 거는 맞아요. 지금도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보게 되면 AI와 관련된 뭐 윤리나 정책 같은 거 봐주는 업무들. 원래 이 기업에서 윤리와 관련된 포지션은 뭐 CSR, ESG 관련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게 이제 IT 직군 AI하고 연결되면서도 커지게 된 거 맞고요. 뭐 법무적인 영역만 봐도 기업에서 이제 법무 담당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AI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나 정책 설계하는 법무 업무는 증가한 것도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 상업에서 이제 뭐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증가폭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진짜 많아져 가지고 뭐냐면 AI 전환기에서 감소된 일자리가 50 인데 증가한 일자리가 100 이야. 또 2배 이상 좋아졌어.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이게 뭐 3년 안에 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인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AI를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최소한 10 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여기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 큰아이 그다음에 제자들, 후배들하고 잘 논의해서 헤쳐나가는 것도 있고 또 넓게 보게 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측과 노측이 잘 만나고 이걸 협의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근데 이걸 개인이나 또는 기업 내부의 이슈로만 둘 것이냐. 저는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는 당분간은 증가하지만 눈에 안 띌 것이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직장이 3년 차 정도인데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것들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개발자니까 개발에 AI를 쓰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전직한 제 제자도 있어요. 원래는 서비스 직종에 있다가 AI나 개발 업무를 공부해 가지고 개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개발 업무에 엄청 AI 많이 씁니다. 즉 AI를 뭐 이메일이건 문서 요약이건 새로운 자료 찾건 코딩하건 쓰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원래 하던 업무 중에 좀 귀찮거나 반복되는 거를 AI를 통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쓰면서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일거리가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전체 일은 증가했는데 전체 일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AI로 인해서 효율을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오히려 더 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뭐 클로드를 쓸 것이냐, GPT를 쓸 것이냐 이런 도구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메타인지적으로 본인의 AI 사용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STAR, 스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보통 AI를 통해서 STAR 중에 R은 뭐냐면 리커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이제 여기 처음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익숙해지게 되면 원래 했던 걸 좀 더 잘해 보자라고 하는 STAR 중에 앰플리파이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 이게. 뭐 인지과학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합니다. 원래 했던 걸 좀 더 잘해 보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ST. 알파벳 스타 중에 ST는 뭐냐면 스타 중에 ST 중에 S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중에 난이도가 낮았던 거. 조금만 자원과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거, 해 보고 싶었던 건데 안 했던 거. 이거라는 게 S 전략이고요. T는 뭐냐 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시간과 돈이 있어도 이거 우리 역량이 아니야. 그건 너무 위험해. 이거 한 10년 후에는 해 볼까? 이런 것들이 트라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 3년 차들한테 바라는 건 S하고 T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발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회사에서 안 시킨 건데 우리 부서나 내 직무가 아닌데 그걸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난 3 년간 엄청나게 변해 왔죠. 산업도 바뀌어 왔고 일의 특성도 바뀌어 왔고. 그러니까 이걸 회사의 변화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전략은 인제 본인의 성장에 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회사가 주는 뭐 미션, 회사가 내려주는 비전 이거 따라가는 거는 저는 뭐 맞다라고 봐요. 이걸 엎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긴 하되 나만의 내 업에 맞는 S하고 T를 하면서 새롭게 나를 재디자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밀려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한다라기보다 'AI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 지금 원래 맡았던 일도 양이 많고 싫은데 뭐 새로운 일을 능동적으로 해.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X라고 하죠 우리가. 조직에서 AI 쓰게 되는 과정, 전환하는 과정. AX 하면서 상당수의 기업은 뭐 IT 부서, 전략 담당하는 부서, HR 부서 힘을 합쳐 가지고 구성원들의 R&R, Role and Responsibility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일부 합니다. 근데 말이 재설계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원래 했던 R&R에다가 AI를 붙이는 것만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교수니까 뭐 교육, 행정, 그다음에 연구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인제 교수의 역할이 교육에 만약에 AI를 붙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더 잘할까?'라기보다 '이거 쓰니까 원래 내가 만들었던 연구 보고서가 뭐 젠스파크 같은 걸로 PPT로 바로바로 나오네.' 이런 기법만 알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인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아레나를 스스로 재설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주는 모든 미션, 직장의 비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100% 잘 맞나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업에서 점점 더 고민하는 이슈는 뭐냐면 아니 들어오기도 어려웠는데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 놨더니 직원들이 자꾸 빨리 나간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근속 연수는 평균적으로 우적으로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짧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근데 그렇게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직장의 비전과 내가 맞지 않는다. 내가 맡은 직무가 날 성장시킨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떠납니다. 물론 뭐 급여가 적어요.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 급여가 본인이 봤을 때 충분히 많고 일이 충분히 적은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급여는 늘 부족한 것 같고 일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비전과 미션이 나와 맞냐 안 맞냐 이슈인데 잘 안 맞는다며요. 그 이번 기회에 재설계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관점으로는 조직 내에서의 아레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저는 이 딸아이도 인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애가 그래도 쪼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삶.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 업에 대한 삼각형을 잘 그려보면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걸 놓고서
현재 내 삶의 아레나를 바꿔보는 거. 또 미래에는 요렇게 아레나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중에 직장에서 아레나는 요만큼이고 개인적으로 새로 해 보는 건 요런 거고 좀 일상의 활동에 요런 아레나를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아레나를 AI라고 하는 두 번째 지능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걸 AI 없이 하라고 말씀드리긴 저는 어려워요. 왜냐? 인간의 머리로 주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시간도 한정돼 있고 지능, 역량 한정돼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거 하라는 게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AI가 나의 두 번째 지능이 된 거잖아요. 그두 번째 지능을 바탕으로 내 머리쓰기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갖추고서 두 번째 지능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만큼의 사고와 지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내 삶의 아레나를 충분히 재설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는 요거.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회사에서 AI를 쓰는데 약간 좀 구체적인 약간 이슈인데 최근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회사에서 주는 이제 AI 기능이 있는데 어떤 데는 보안 이슈나 또 비용 때문에 회사에서 AI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회사에서 주는 AI가 있는데 안 쓰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회사에서 못 쓰게 하는데 몰래 쓴다. 실제는 회사 거를 많이 쓰는데 안 쓰고 내가 한 척한다. 이게 사기일까 능력일까? 사기와 능력을 떠나서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AI 뒤에 숨고 있는지 아니면 AI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냥 다 풀어놓고 쓸 수 있는 건지. 만약 누가 물어봐요, 동료가. 또는 팀장이. 뭐 "여러분 AI 어떻게 당신 AI 어떻게 쓰고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회사 걸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요거는 회사에서 허용한 건 아니지만 뭐 영업 기밀이나 고객 정보 이슈가 없다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려고 했더니 왠지 일이 더 들어올 것 같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저작권 위배 같기도 하고 영업 기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회사 것도 안 쓰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AI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달콤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AI에 엄청 의지하고 있지만 내 머리로만 하는 것처럼 타고난 능력자처럼 갑자기 보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AI 도구를 쓴다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 특히 뭐 집에 가서만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회사의 개인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갖고서 회사에서 이제 AI 쓰는 분들이 있는데 허용하지 않은 거. 이게 회사 네트워크를 일단 쓰게 되면요. 회사의 로그가 다 남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로그를 열어보는 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게 법적으로 시행된 건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메신저, 이메일, 트래픽 다 열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외부에 있는 에그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그런 와이파이 연결해 가지고 쓰겠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결국 언젠가는 이게 알려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 그 영업기밀 보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요. 이거 너무 심각한 위험도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허용한 거지만 나는 안 쓰는 척해. 이게 과연 타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오히려 모두가 AI 쓰는 게 디폴트 값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다 오픈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서 개방적으로 쓸 수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슈. 아니 AI 자꾸 쓰고 있는데 AI 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직장인들 인터뷰를 하거나 기업에서 워크숍 하다 보게 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뭐 컨설팅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AI 시대의 직장인들 어떤 우울증이나 자기 효능감 같은 거, 스트레스 같은 거 보다 보게 되면 놀랍게도 AI를 통해서 많은 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직장인들이 느끼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은 증가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성과는 당장 좋게 나오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고 포장만 한 거야. 또는 내가 하는 업무가 점점 더 잘라지고 없어져. 그렇다고 내가 새롭게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스스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결국 내 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난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가 AI 씬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있었죠.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 되게 대규모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흔히 불시작, 그 빌어먹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죠. 필요 없는 일. 회사에서 보게 되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보직을 잘 채워 갖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당신은 유럽에서 여러 국가에 조사한 건데 회사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잡이냐라고 익명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3 정도의 직장인이 "나는 불시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다르지만 AI 시대에도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막상 나는 프롬프트를 넣고 파이프라인 상에 앞뒤 연결해 줄 것뿐이지 실제 중요한 역할을 AI가 다 한다. 본인 알아도 불안해한 거예요. 또 최근에는 미국 기업은 더 심하고 한국은 아직은 늦지만 AI를 받아들이면서 직원을 줄이고 있죠. 한국도 정말 오래 안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직장인 2분의 1 구성원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규모 감원이 국내에서 현재 노동법상 어려운 점이 있고 아직까지 국내가 AI와 관련된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늦게 오른 것뿐이지 이게 10년 후에 올 이슈는 전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상태로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나나 옆자리인 동료 회사에서 나가 달라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최근에 뭐 코덱스다, 또는 클로드의 또 코딩 플랫폼이다,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4년 차 개발자인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나 회사에서 개발은 뭐 필요 없대요. 나가 달라고." 물론 뭐 영어 어쩔 수가 없다처럼 극단적으로 갔을 때 아주 소송이 있어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다 영화를 보게 되면 이병헌 씨가 제지공단 전체를 혼자 관리하잖아요. 근데 뭐 개발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개발의 필요성은 증가하겠지만 그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생각해도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복잡한데 슬픈데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음.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냐."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물론 인제 그간 개발 업무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고군분투했겠는데 "아 너 왜 일자리 잃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 이 얘기보다는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른 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내 아레나를 재설계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이번에 가져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의 1차 전환을 축하하고 더 멋진 2차 아레나를 갖고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보자. 좀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한테 올 수 있는 미래라고 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수라고 하는 직군이나 대학이라고 하는 위상, 대학의 어떤 사회적인 존재 가능성이 전 계속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즉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기관, 또 교육기관인 구성원들도 물론 계속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만약 경희대만 봐도 뭐 서울하고 수원에 캠퍼스가 있고 전체 교수만 봐도 1,300 명이 있는데 지금 경희대의 역할을 그대로 갖고 가고 개별 교수 1,300 명이 지금 주제를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교수의 역할을 했을 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없다라고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가기 전에 내가 팀장이나 리더가 돼서 뭔가 이렇게 윗대가리가 되면 되는 거냐? 예. 이게 어떤 회사의 승진을 통한 팀장 리더 그걸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팀장이나 리더가 됐어야 한다. 어찌 보면 됐다. 입사 3년 차인데. 또 나는 그냥 팔로워인데 팀원인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는 AI 전환이 한국은 늦었다고 좀 늦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천천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조직은 슬림화해졌죠. 일은 그대로 하거나 지금 가 있고. 내가 일을 새로 어떤 가르쳐 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아기 같은 직원들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럼 나는 계속 아기, 나는 이 조직에서 막내 팔로워만 하고 있는 거 같냐? 아니죠. 나는 역할은 증가한 겁니다. 더 책임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걸 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AI를 쓰고 있는 거죠. 뭐냐, AI가 나의 새로운 팀원이 된 것도 맞고요. 또는
나 자체도 나를 비전과 미션을 잡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팀원의 입장이 아닌 팀장, 리더의 입장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AI 전환이 오고 있는 3 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본인의 리더십, 본인의 삶의 주도성이 더 업에 있어서 증가한 것 같은지 그대로인지 감소한 것 같은지 전 증가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증가한 사람들은 아마 오늘 영상을 보면서 또 그동안 최근 직장에서 변화를 보면서 뭔가 또 도전 의식도 있고 좀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반면에 지난 3년 동안 본인의 주도성이나 그런 게 정책이나 약간 감소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직에서 뭐 승진 발령 또 보직 발령되는 팀장 리더 이걸 떠나서 당신이 현재 직급, 현재 보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팀장처럼 리더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기회도 있고 또는 위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위험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기회를 더 크게 보면서 여기 있는 위험을 무시하지는 말고 기회로 위험을 잘 다독거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잘했으면 좋겠고 제 제자분들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모두 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